자, 공시를 통해서 투자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전자공생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우진 팀장 왔으니까 영업무역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영업무역을 가장 먼저 픽했었고 장우진 팀장 소개 이후로 지금 뭐 한 10거래일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40% 정도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왜 픽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40% 먹고 차익 실현을 할까 더 갈까, 여기까지도 가볼까요? 네, 의류 OEM 업체들이 워낙 오랫동안 쉬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관세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관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냈고 앞으로 관세를 오히려 가격에 흡수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붙은 상황. 플러스 남미 쪽에 이제 트럼프 미국과 남미 쪽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의류 수출 관세가 저하됐다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에 다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류 OD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 40% 정도 상승한 모습이 나오긴 했었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요.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돌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자금 당장 팔라 말라 이게 아니고 예. 비중 올라가면 뭐 비중을 좀씩 줄여나가 보지 뭐라고 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의류주라는 것이 뭐 마진이 고마진도 아니고요.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장우진 팀장의 거의 한 뭐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왔던 영업무역까지도 봤고요. 자, 오늘 공시는 인벤티지 랩을 갖고 왔습니다. 인벤티지 랩과 D&D 파마텍, 이제 둘이 용어 상박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이 급등하고 있고 인벤티지 랩은 좀 쉬고 있습니다. 앞서도 봤지만은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그 MTA 뉴스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인벤티지 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링거 인게라인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반의 공급 계약, 그러니까 주사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공시는 안 났었고 뉴스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공시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계약 금액이 작년보다 좀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계약 금액이 물론 이제 공표는 안 됐지만 비밀 체결로 인해서 공표는 안 됐지만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계약이 주는 큰 의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벤티지 랩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한 회사고 네. 여기 기술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공동 연구를 했던 게 추가 계약이 나왔다. 이것은 글로벌 빅파마인 베링거 인게라임이 인벤티지 랩의 기술을 인정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메세라를 두고 인수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 이유가 장기 지속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베링거 인게라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인벤티지 랩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은 물질 이전 계약만 했는데 기술 이전 계약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시가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인벤티지 랩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8천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발언 이후에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의 경쟁 이후에 장기 지속형에 대한 관심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벤티지 랩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2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눌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인벤티지 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D&D 파마텍은 경구용 먹는 비만약이고요. 네. 인벤티지 랩은 이제 한 번 약에 쭉 가는 장기 지속형인데 네. 장기 지속형엔 펩트론이라는 우리의 대장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펩트론이 주가 볼까요? 20% 가까이 급락 나오면서 인벤티지 랩도 좀 함께 4%대 5%대 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볼까요? 이제 펩트론이 또 무너지니까 장기 지속형이 좀 힘들어 보이나? 이제 뭐 우리 일반 투자자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무관하게 생각할까요, 별도로요? 지금은 인벤티지 랩이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인벤티지 랩 자체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펩트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슈를 제가 찾고 네. 있다가 못 찾고 들어왔는데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경쟁에 대한 이슈 우려가 불거진 게 아닌가. 아, 오히려요?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인벤티지 랩 때문에, 그러니까 베링거 인거라임의 2차 MTA 때문에 펩트론이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제가 이제 파악된 건 아니니까 이거에 예.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펩트론이 이렇게 빠지는 게 또 정당화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장기 지속형의 대장주인
캡트론 한 14%대 또 하락 보이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드리면서 큐로셀까지. 이 큐로셀도 우리 세포치료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공시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큐로셀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큐로셀에서는 저는 더 재밌는데 큐로셀은 지난주에 전동혁 상무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한 13,000주, 5억 원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는데 이분이 생산 관리자예요. 예? 네, 전문데 네.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생산관리 네. 임원. 네, 생산 관리 관련된 임원인데 그분이 갑자기 5억 원을 장내 매수했다라는 건 연구개발과는 또 다른 성과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생산부서의 임원이 그렇죠. 매수했다. 네. 그러면 야 뭔가 생산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인데 그러면 이 큐로셀의 내용을 보니까 재밌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로셀이 무슨 회사냐면 카티 기반의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카라고 한다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그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카티 치료제를 하는데 특이한 건 뭐냐? 이 큐로셀이 카티 플러스 면역 관문 억제제를 동시에 이 두 개를 섞어놓은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국내에서 임상 2상을 마쳤는데 국내 임상 2상 이후에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나오는 패스트 트랙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 큐로셀의 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내부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큐로셀의 사업이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회사가 만약에 국내 출시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 매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됐었냐면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이상에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큐로셀에서 2026년, 27년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정말로 출시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으니까 큐로셀도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암발셀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물질이죠. 세포 치료제의 큐로셀 생산 담당 임원이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것들. 맞습니다. 5억인가요? 네, 5억 원 정도를 5억 매수했죠. 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015번 투자 전략 장우진 전자공유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